계속해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장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 장관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는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장관이 지원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에 왕왕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은 재보험 사업자가 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정부는 이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행령의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따른 시범 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오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때 이 제출 서류,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대상 목적물, 여기는 이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됩니다.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목적물, 사업 지역, 사업 기간, 그 다음에 보험 상품, 그 다음에 재정 지원,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다음 중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목, 지역, 기간, 그래서 목직입니다. 상품, 재, 필, 그래서 목직이 상재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재보험 사업자는 장관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 내용에는 목직이 상재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오 사항이 포함된, 이번에는 여기는 계획서였죠. 그 다음에 끝나니까 사업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계획서, 이건 사업 계획서, 이거는 사업 결과 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여기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적. 그 다음에 사업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그 다음에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또는 연장할 것인가 또는 확대할 것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중대장입니다. 여기는 중대장. 그래서 중대장에게 이 문제점과 실적을 보고했다. 결과 보고니까. 문제점과 실적을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결과 보고서 내용하고 사업 계획서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의 촉진입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재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 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보험 가입 촉진을 하기 위해서 법 제28조 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촉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전년도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 사업 계획, 해당 연도 보험 상품 운영 계획, 농업 재보험의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 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그 밖의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촉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촉진 계획 제출에 들어가는 내용도 또 정리 좀 해놓게요. 전년도 성과 분석 촉진 계획, 전년도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 사업 계획,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운영 계획. 이게 계획이니까요. 그 다음에 교육 홍보 계획,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그 밖에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것도 촉진 계획에도 이제 또 말을 만들어줘. 운영이가 개 선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개선 개발이니까 개선 개발, 그래서 개선발 교육사업, 교육 사업계획, 계획을 제출하자. 성과 분석했다. 이렇게 성과 분석했다. 그러니까 교육 사업 계획서니까 제출하자. 성과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이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요즘은 이제 개인 정보 처리가 거의 그 문제가 돼서 바깥으로 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이 법 제7조가 보험 가입자입니다. 보험 가입자에 따른 재보험 가입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에다가 써져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래서 이 다음 가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자료를 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감독,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자는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는
자격 취득, 이 자격 확인 업무,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이 보험 계약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할 때는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 확인하고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업무. 즉 말해서 계약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 그때 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관은 어떤 때 장관을 사용하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일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감독에 관한, 그래서 장관은 손해평가사 감독, 그 다음에 시험 취소, 장손이 감시를 취소했습니다. 이때 장관은 이렇게 개인정보, 즉 말해서 고유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유 식별 정보를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자격 확인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료 이렇게 계약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장관은 손해평가사 이렇게 감독이나 취소나 손해평가사 시험일 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가구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하려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하고 업무 정지, 이것은 청문의 대상입니다. 자격 취소나 업무 정지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자격 취소, 업무 정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벌칙으로 넘어갈게요. 이 벌칙에는 벌금하고 과태료가 있어요. 가끔은 시험에 이렇게 내용하고 금액이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울러서 이렇게 같이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벌칙 보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를 3학년 3반으로 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어떤 때였냐면은 제10조 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 앞에서 봤던 금품 등의 제공한 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을
우리는 떡값이라고 금품을 이렇게 편의상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는 1학년 일반으로 표기상 하겠습니다. 제10조 1항을 위반하여 보험 모집한 자, 제11조 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그래서 하여튼 보험 위반했거나 모집할 때 위반했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이건 1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한 자, 위반하여 회계 처리한 자, 여기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보험 모집하고 그 다음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평가한 자, 이것이 이 벌칙이 벌금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벌금을 한꺼번에 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외우느냐, 3학년 3반이 떡값을 받았다고 1학년 1반이 이렇게 모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해였다. 원래는 회계 처리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오해였다. 그래갖고 500만 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해서 벌금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알아먹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오해 같은 경우는 이 회계 처리를 꼭 알아두시고, 3학년 3반이 금품을 받았다고 1학년 1반이 여기서 모의를 했는데 모집 위반이랄지, 그 다음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평가를 한 경우, 모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해였다. 그래서 회계 위반은 500만 원, 여기 모의는 1천만 원, 이렇게 떡값 이런 것이 전부 다 금품에, 여기는 금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떡값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구분. 제 15조 이제 여기 회계 위반이 어떤 회계 위반이냐면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다른 회계하고 구분하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랄지, 그래서 회계관리의 위반, 이런 경우는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이 벌칙 규정입니다.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에는 벌을 안 줄 수 있다. 양벌 규정입니다.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고. 이게 행위를 한 자, 이 사람도 벌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 이런 것도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양벌 규정. 이번에는 이제 벌칙에 벌금이 있었으면은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조금 더 벌금보다 그 내용이 복잡하니까 여기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의에서 1학년 일반은 1천만 원, 1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자가 제10조 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 우리 종전에 다왔던 특별이익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공정 거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조합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위반하여도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 안내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라는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또 일반 간부직원, 파산 관제인 및 청산이 당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를 설정할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 나와 있는 책을 도표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요.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 기준은 첫 번째가 농장이나 회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리고 있다. 그 개별 기준은 우리의 그 부과 기준을 보면은 개별 기준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 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32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95조를 위한 보험 안내를 위반할 때는 재보험 사업자가 이때는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때? 보험 안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업자가 보험 안내를, 그래서 1천만 원 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를 위반한 경우는 1,000사 안으로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10조 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자로서 이번에는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이걸 위반했을 때는 그냥 5 아닙니다. 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이번은 500만 원 과태료 보험 안내. 이번에는 보험업법 97조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해서 이거는 300만 원입니다. 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이건 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이제 재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그 다음에 설립위원, 임원, 그 다음에 집행간부, 그 다음에 일, 파, 청. 이 사람들이
보험업법 제25조는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지 아니한 것은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위험준비금, 그래서 책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는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준비금이 아니라 명령을 때는 이건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 발기인 이런 또는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 또는 파상관련 청산인이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 이런 경우는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법 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그래서 보고 이거는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그래서 이거를 말로 이제 만들어야죠. 천상한 오화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00만 원짜리가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오완 책비 책임준비금, 그 다음에 비상위험준비금, 이것이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천사한 오완 책비 500만 원이구나. 그 다음에 300만 원, 여기 보고서 3보, 그 다음에 여기 명령, 그 다음에 여기 금지, 그래서 3보, 명령, 금지. 이것은 보고서, 여기에 있는 이 명령, 여기에 있는 계약 체결이나 모집의 금지, 이런 경우는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는 거기방, 거짓으로 기피 방해, 그래서 이 거기방.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또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농업재보험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희 법이라는 것은 조문을 거의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답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문 숙지가 제일 1번입니다. 이게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로 해서 이걸 이렇게 서브노트 정리하면은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가장 점수를 획득하기 좋은 쉽고 빠른 그 과목이 농업재보험법입니다. 그 시험에 이렇게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많이 긴장도 되거든요. 지문을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되고 지문을 2번 정도, 2번 이상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봤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고 답을 써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틀린 것이 하나 내지 2개가 꼭 발견될 수 있으니까 지문을 2번 정도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차분하니 문제를 풀고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일단 패스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별도로 생각하다 보면 시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재보험법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회부터 4회까지 나와 있는 100문제 이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러면은 출제의 방향이랄지 그 어느 것이 출제될 거라고 자기만의 감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뚝 설명을 듣고 이것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풀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대입을 하고 적응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됐을 경우는 굳이 이렇게 복습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면서 문제의 유형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그 재보험법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여기 재보험법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금 한번 쭉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 임박에서 상법이나 재배하기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재보험법은 법 조문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손해평가 요령이 있어요. 이 손해평가 요령도 아마 2강에서 3강 정도면은 끝날 거예요. 제거 강의 4강하고 2, 3강하고 하면은 재보험법은 거의 그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이 재보험법만큼은 완전히 정복해서 고득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